야, 우리 이거 시험 끝나면은 겨울에 이제 수원 들어간다, 수원. 당연한 얘기죠? 수원 들어가요. 잘 따라오시라고요. 수원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지수 로그부터 만만치 않으니까 기말고사 물론 중요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기말고사도 중요한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기말고사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너네 수1부터는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내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과목이야.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게 동시에 수능을 준비하는 게 된다고. 수1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능에 직접 나오진 않잖아. 근데 수1부터는 그냥 내신 준비 이퀄 수능 준비가 되는 거야. 수1부터는. 범위가 똑같이 겹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와야 돼. 근데 어려워, 수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와야 돼. 겨울에 잘 만들어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리고 너네가 잘만 따라오면은 학원에서 물론 이제 그 교재를 진행을 하는데 학원에서 진행하는 교재 외에도 내가 추가적으로 자료 같은 거 얼마든지 더 만들어서 줄 수 있어. 알겠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네가 잘 따라와 줘야 돼. 만약에 본교재 진행을 하는데 본교재도 만약에 좀 허겁지겁해서 잘 못 따라가. 그럼 본교재도 못 따라오는데 무슨 추가 자료를 해?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본교재를 먼저 잘 따라오고 괜찮나 싶으면 다른 것도 더 시도할 수 있다고. 충분히. 뭐 프린트 같은 거 뽑아서 주면 되니까 시험 끝나고도 잘 따라오세요. 이번 겨울 진짜 중요하다. 너네 이제 좀 있으면 2학년이다 진짜로. 며칠 뒤에 수능 보는 거 알지? 며칠 남았죠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인가? 오늘 토요일이지. 월, 화, 수, 목. 5일 뒤면 너네가 고2야 이제. 내년 3월이 돼서 고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고3이 수능 보는 순간 너네가 고2가 되는 거야. 현재 고2는 고3이 되는 거고 수능 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졸업식을 해야 끝나는 게 아니잖아. 수능이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럼 공부들 계속 쌤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회의를 좀 했는데 쌤 말고 개념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쌤은 개념서가 아니야. 쌤은 문제집이야. 그래서 개념서로 갈 건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싶으면은 쌤 같은 걸 그냥 너가 추가적으로 더 사서 풀어보면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어쨌든 진행할 때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말고사 준비 먼저 하고. 근데 일단은 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쌤에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개념서가 필요해. 개념서. 개념을 내가 차분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교재. 뭐가 됐든지. 오케이? 갈게요. 5단원이요. 5회차. 뭐를 좀 하는 게 너네한테 도움이 될까? 일단 이런 거 좀 보여줄게요. 10번, 답답 12번, 경우연수. 아, 그래,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 수열, 교천 14번. 이런 거. 16번. 아, 이런 거 안 되지 않나? 만나는 거. 18번. 19번? 얘들아, 저기. 21번. 이거 무조건 안 돼. 21번. 22번? 21? 얘들아, 저기 5회차에서 질문 너 해봐. 싹 다 얘기해. 쌤은 언니 편하게 얘기해. 5회차에서 다른 거 질문. 8번. 8번. 답 좀 이상한 거 같아서. 답 이상한 것도 같이 해봅시다. 답 이상한 거 많아요. 그 다음, 19번 또? 5회차. 9번이요. 좀 빨리 좀 얘기해 줄래? 5회차. 또? 안 되는 거 다 부르세요. 5회차에서. 7번? 그거 편하게 불러. 편하게. 또? 15번. 15번. 또? 이거면 돼? 그러니까 더 있을 거 아니야? 없어?
거의 절반 푸는 거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절반입니다. 10번이요. 자, 10번 먼저 보자. 에이스. 경원 10번에 포인트 잡아봐. 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 포인트만 잡아줘. 10번 뭐 하는 문제죠? 이건 하나씩 못 봤는데. 큰일 났다. 비 온다. 진짜 너 우산 없는데. 우산 있니? 나 우산 없었는데. 비 오는 거, 야, 이거 빗소리 아니냐 지금? 비 오네. 아이씨, 나 퇴근할 때쯤이면 그치 했지. 난 오늘 8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8시 넘어서 퇴근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그칠 거야. 세용 포인트. 진짜 무식해 진짜. 일일이 다 1, 2, 3, 4, 5, 6, 7, 8 다 대입했다고? 근데 별거 없던 그냥 영하고 수학. 정수. 야, 너 만약에 분자가 더 크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분자가 120이면 어떡할래? 그때도 다 대입할 거야? 포인트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약수배수 개념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대입하는 것도 좋은데 얘들아 잘 봐. 지금 어쨌든 자 설명해 줄게. 이게 지금 정수잖아. 그러면 정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모가 날아간다는 얘기야. 분모가 약분이 된다고. 맞니? 그러니까 분모가 살아있으면 되니? 분모가 무조건 1이 돼야 되지. 그럼 다시 말해서 분모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이게 약분이 된다는 얘기고요. 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4x-1이 12에 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돼? 진짜로? 그럼 이제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 예를 들어서 막 1, 물론 개수가 많습니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3, 마3에 4에 마이너스 4에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봐야 돼. 근데 개수가 너무 많은데 6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풀말을 따지니까 개수가 지금 2배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x도 정수가 돼야 되지. 그럼 이제 따져봐. 얘는 x가 정수가 아니죠. 얘는 x가 정수지. 따지는 거야.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안 돼. 그래서 이 중에서 x도 정수가 되는 거는 이때랑 이때 두 가지. 그리고 그 정수 x도 구할 수 있지. 넘겨서 풀면 되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 x가 0이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럼 x가 0이면 y는 얼마가 되니? 그래,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면 돼. 만약에 x가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그러면 y는 4인가? 그래서 격자점은 2개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격자점이라고 불러.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정수인 이러한 점들을 격자점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가면 돼. 넘어가자. 자, 12번이요. 자, 계속 갑시다. 성민? 12번이 뭐 하는 문제죠? 분할 분배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분할이야 아니면 분배야? 그쵸? 왜 분할이죠? 분배면 안 돼? 왜 분할이야? 세훈아? 왜 분할이야? 분배는 안 돼? 세가지가 어?
다름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이 아니라고? 팀은 서로 다르지 않나? 팀은 서로 다르죠? 팀은 당연히 다르지. 팀은 다릅니다. 왜냐면 사람이 들어가면 구별이 가능하니까 팀은 다른데 정확히 말하면은 팀에 이름이 안 붙잖아. 예를 들어서 뭐 A팀, B팀, C팀 이런 식으로 팀에 이름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분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람을 덩어리로 자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덩어리로 자른 다음에 여기는 A팀, 여기를 B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 만약에 팀을 자른 다음에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팀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분배가 맞는데 그냥 덩어리로 잘라서 놓기만 하는 거니까 분할이야. 그러니까 덩어리로 잘라서, 그러니까 자르기만 하면은 분할이고 자른 다음에 그 각각의 덩어리에 이름을 붙이는 거지. 1조, 2조, 3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곱하게 되니까 분배. 근데 얘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분할. 지금 자 설명을 좀 더 해줄게. 자 경훈이 잘 들어와. 8명인가? 맞죠? 8이죠.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8명의 사람을 지금 3등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잠시만 최소 인원수 이런 게 있니 혹시? 2명이서 땡큐. 자 최소 인원수 2명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가장 밸런스로 가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3, 3들? 근데 최소 인원수 2명을 줘야 되니까 4, 2, 2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지. 맞지? 그럼 이제 크게 보면은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는 거야. 크게 보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8명 중에 3명 골라. 5명 중에 3명 골라.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 다 해줬지. 2명 중에 2명 골라. 근데 3, 3이 겹치니까는 중복되는 경우로 나눠준다고. 2패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명 중에 4명 골라, 4명 중에 2명 골라, 2명 중에 2명 골라, 겹쳐 2패분의 1.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나눈 다음에 뭐 1조, 2조, 3조를 붙인다 라고 하면 곱하기 3팩이 들어가는 게 맞아. 이름을 붙이면. 근데 이름을 안 붙이잖아. 그냥 팀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를 더하시면 답이에요. 이름을 안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곱하기 3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 잘 체크해야 돼. 곱하기 3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내가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나눠주거나 그러면 곱하기 3팩이 들어가는데 나누는 행위 자체에서 끝나면은 여기서 끝이야. 나누면 끝이잖아. 이름이 안 붙잖아. 쉬는 시간일까? 잠깐 얘들아 저기 잠깐만 쉬었다. 지금 또 쉬는 시간이다. 금방 또 쉬는 시간이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 좀만 쉬었다 하자.
아이고 다들 주무셨고. 가봅시다. 영상 찍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보시고요. 계속 가보자. 달려봐 계속. 14번. 본인이 푼 문제도 설명 들으면서 다시 공책에다가 풀던 책에다가 다시 풀던 자꾸 반복해서 풀어. 웬만한 거 내가 다 잡아줄게 지금. 오늘 내일 하면은 아마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한 10회차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을까? 하루에 한 4회차, 5회차 정도 할 수, 한 4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많이 갈 수 있어요? 오늘 내일 정도 진행하면은 거의 이 책 한 10회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가요? 오늘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한 7회차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오늘만 해도? 5, 6, 7은 더 할 것 같지 않니? 적어도 5, 6, 7? 8? 적어도 7? 한 7까지는 갈 것 같은데? 14번. 자, 얘는 이렇게 가자. 자,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1학년은 3명이잖아. 넘버링 줘봐. 1학년. 2학년 2명이지. 그러면은 2학년은 이렇게 볼까? 소문자로 갈까? 대소문자로 좀 구별해줄까? 이거 헷갈리면은 한글 써도 돼. 가나다로 가도 된다. 가나다. 3학년은 대문자로 갈게요. 차라리.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헷갈리면 그냥 가나다라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뭐 기억니은 디귿으로 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어쨌든 조건을 좀 자세히 보면은 얘네는 붙어. 얘는 붙고 얘네는 떨어져. 맞지? 경훈아 어떻게 풀래? 어떻게 할래? 모르겠네. 유상 어떻게 하죠? 그냥 말로 한번 막 해봐. 어떻게 할래? 너 말로 하면 내가 다 구현해 줄게. 아니 좀 알아듣게끔 말해야지. 그냥 깔아요. 그럼 어떻게 해? 뭐를 깔아? 주어가 없잖아. 다섯 개를 본다. 5개? 뭐가 5개야? 1, 2, 3? 네, 어떤 A, B? 스몰 A, B, 라지 A, B. 오씨, 내가 할게요. 자, 봐봐. 하긴 말로 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 1학년은 이웃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로 묶습니다. 일단 묶어요. 그 다음에 1학년이랑 3학년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중간에 2학년을 끼울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 중간중간에 2학년 애들을 끼워버릴 거야. 파란색 자리에다. 그럼 지금 덩어리는 몇 개죠? 3팩. 맞지? 지금 크게 돌면 3팩이야. 크게 돌면 3팩인데 안에서 작게 도는 것도 3팩이야. 그러니까 크게 돌아도 3팩, 작게 돌아도 3팩. 안에서 1, 2, 3을 지들끼리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3, 1, 2, 뭐 2, 1, 3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도는 거 3팩, 바깥쪽에서 도는 거 3팩. 그럼 1학년과 3학년은 끝났어. 그 다음에 2학년을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학년에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 왜? 빈칸이 4개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일로 들어갔다 손 치자. 그럼 2학년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끝이야. 얼마나 쉽냐? 풀이 과정은 딱 한 줄. 딱 한 줄입니다. 오케이? 이따 붙이기. 엄마 오라 그래. 엄마 오라. 나는 와이프한테 불러. 너는 엄마 불러. 엄마 오라 그래. 됐죠?
여기까지. 갑시다. 16번 문제 읽어봐. 16번 생기부 쓰는 게 많이 힘든가 봐. 맨날 집에서 생기부만 써. 이거 역함수 구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그런 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역함수 구하는 그런 행위는 안 좋습니다. 구하지 마시고 무조건 y는 x를 기준으로 간다.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뭐 언제나 그렇듯 뭐 그래프 같은 걸 그려서 이 상황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시각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문제가 엄청 쉬워져. 잠시만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이렇게 타고 돈다. 그러니까 이게 F야. 오케이? 여기 F다. 2점 혹시 나오니? 이거 얼마 나오죠? 어우 땡큐. 성년이 개. 자 3,3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역함수를 구한다 손 치면 역함수를 이제 진짜로 구하는 건 아닌데 그래프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y는 x 대칭이니까 f 역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맞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가 P점이야. 여기가 P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3,3이 Q점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가 원하는 건 OPQ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P점만 구하면 되겠네. 유선? P점의 좌표 불러봐. 수업에 집중하라고 자꾸 이름 부르는 거야, 유선. 일부러 부르는 거야. 수업에 집중하라고. P점 좌표가 얼마 나오니? 그래서 0,2 잘했어. 0,2입니다. 2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요 길이는 2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3칸 나오겠지? 그래서 3이 6에다 절반 치면 3 나오죠? 야 쉽지 않냐? 할만하지? 시험 때 가서 이런 거 틀려나고 화낼 거다. 이거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 때 가서. 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야 그냥 찍 끝. 계속 가봐. 18번. 아 이거는 좀 봐야 돼. 18번 맞으신 분. 오 잘했어. 절반은 맞아. 잘했어. 가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K값을 설정해 달라는 얘기죠. 요 정도는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꼭지점 먼저 잡으시고 요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도 1 나오네. 아, 그림 진짜 안 나온다.
안 맞지 뭐가? 요 사이에 넣으면 된다. 요 사이에. 그래서 접할 때랑 요점 지날 때가 기준이에요. 일단은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가 더 쉬운데 요 정도쯤 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0 지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접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접할 때니까 당연히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접할 때는 K가 8분의 17. 그러면 결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2일 때도 두 번 만나.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에서 두 번 만나잖아. 2일 때도. 그래서 이쪽에는 등호가 붙습니다. 2일 때도 두 번 만나니까 등호가 붙는데 8분의 17은 접하는 상황이지. 그래서 8분의 17이라고 하면 안 되고 8분의 17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요거 등호 조심해라.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등호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넘어가자. 자, 21번이요. 다른 거보다도 거기 디귿이 좀 잘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아. 이런 거 해석 가능한가? 병원? 디귿 해석 가능하니? 디귿 해석 가능해요? 그러니까 디귿이 무슨 뜻이야? 해석이 돼야 돼. 세훈아 혹시 가능해? 디귿 해석해봐. 데이? 데이. 원시적으로 간다. 데이. 증감상승. 응? 증감상. 증감 아닙니다. 증감 아니에요. 물론 대입해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그냥 뭐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느낌. 그 얘기 그런 느낌이고, 장님이 이제 코끼리 더듬는 그런 느낌이고, 딱 그냥 일반에서 보여줄게. 잘 들어봐. 보여줄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여줄게. 이거는 필기를 좀 해봐. 그러니까 뭐 책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뭐 개념 노트나 이런 데다 쓰든지, 뭐 그렇게 내용이 길진 않은데 좀 따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못 그리는 친구는 없을 거야. 이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 그래프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알아서 그려. 이것까지는 내가 안 해줘도 되잖아. 이건 알아서 그리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디귿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디귿을 기억이랑 니은은 괜찮지 않아? 그럼 별거 아니잖아. 디귿이 문제잖아. 두 가지를 그립니다. 잘 따라와.
일단 이렇게 그려. 그래프 잘 봐. 이거 좀 어렵다. 그래프 잘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프 잘 보세요. 왼쪽 그래프 봐봐. 얘들아, 얘 있지. 요거.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맞나? 얘는요. 얘는 그러니까 아래쪽 점은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 잘 따라와. 어려워. 여기는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프 잘 봐. 뚫어지게 봐봐. 뭐가 좀 다르지 않아? 왼쪽과 오른쪽은 뭐가 다른 거지? 차이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왼쪽과 오른쪽은 뭐가 다르죠? 둘 다 증가는 증가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야? 얘들아, 왼쪽은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크다. 오른쪽은요, 함수값의 평균이 평균의 함수값보다 크다. 그래서 대소관계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왼쪽은요, 이거죠. 오른쪽은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뒤집어졌죠 지금.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해줄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왼쪽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볼록성이랑 오목성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오목이라는 말보다는 볼록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고요.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부릅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딱 올라왔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내려갔잖아.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래로 볼록.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얘기해 주는 그러한 수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도 이쪽이 클 때 저쪽이 클 때 어떤 게 위로 볼록이고 어떤 게 아래로 볼록인지를 굳이 따로 외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암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 외우진 않습니다. 그냥 딱 요 정도 느낌만 갖고 있어. 그려보고 아 이게 뭐가 위로 볼록이고 뭐가 아래로 볼록인 것까지 외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표현 자체가 볼록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쪽 뭐 어느 쪽이 클 때 위고 어느 쪽이 클 때 아래고 이거를 기억하지 마.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러한 표현 있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봐. 그러니까 평균의 함수값을 매긴 거랑 함수값의 평균이잖아.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부등호로 비교하는 요런 표현이 나와 있을 때는 요게 위나 아래쪽에 그 볼록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 정도 느낌만 갖고 가란 말이야. 요 정도 느낌만 갖고 가도 충분해. 알겠지? 그래서 어떤 쪽이 위고 어떤 쪽이 아래고 그건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등호 반향까지 외우진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해. 나중에 까먹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표현 자체가 위아래로 볼록하는 거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구나. 그 정도까지만 딱 알고 들어가면 된다. 근데 지금 그럼 여기까지 알려줬으면 나머지는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럼 지금 디귿은 뭐라고 나와 있죠? 디귿은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크니까 그럼 디귿은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네. 위로 볼록을 말하는 거네. 디귿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 테스트하면 돼요. 넘어가도 되지? 21번. 그래프 그려보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21번 좀 더 자세히 풀어줘? 완전히 풀어줘? 괜찮아? 할 수 있겠어? 그럼 넘어간다. 성이 괜찮아? 넘어가도 돼? 21번? 넘어갈게요. 22번은 22번 가자. 요런 거는 잘 메모를 좀 해놓고 너네가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좀 연습장에다가 그리면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요런 거는 연습장에다가 그리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집에서 공부할 때. 응? 책에다가 쓰든 응? 노트에 쓰든. 그리고 지금 푸는 문제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런 거 오답 노트를 좀 활용해. 책에다가만 다 쓰지 말고 풀이가 좀 길어지는 거 이런 거 오답 노트에 쓰면 되잖아. 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진짜 어려운 문제는 오답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돼서 오답 노트만 따로 보지. 그러면은 오답 노트에 어려운 문제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부가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오답 노트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다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나라면은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그런 건 오답 노트를 좀 활용을 할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시험 기간 돼가지고 오답 노트만 보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면 뭐 오답 노트에 쓴 다음에 집에 가서 책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본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트 활용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멍하니 들으면 안 된다. 자, 22번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오답 노트에 필기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 최종적으로 묻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거 물어봤지. GX 물어봤지. 그러면 당연히 F 역함수 구해야 되니까 이거 역함수 먼저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X랑 Y를 바꿉니다.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F 역함수 X지. 근데 이 F 역함수 X가 이거라고 나와있죠. 맞니? 그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 gx 더하기 2는 2x 마이너스 6. 그럼 마지막에 g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래? 뭐 치환을 해도 되고요. 치환할까? x자리에 x-2를 넣어도 됩니다. 아, 그게 좀 더 깔끔한데?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냥 x자리에 x-2를 한번 넣어볼게. x자리에. 그럼 x자리에 x-2를 넣어주면 끝났지? 이게 좀 더 깔끔하다. 치환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gx는 이겁니다. gx 나왔으면 끝났지. 따라오는 거 맞아요? 경훈이 따라왔어? 넘어간다. 그러면 한번 더 풀어볼게요. 앞쪽에 아까 질문했던 것들. 8번은 그냥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얘들아 8번 몇 번으로 나오니? 혹시? 8번 4번 맞아요? 그래도 풀어봅시다.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풀어보자. 야, 8번 한번 봐봐.
일단은 이거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 아, 좀 더 파고들까? 얘들아, 역함수가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라는 게 그래프로 보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 것 같아? 역함수를 구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나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그거는 이제 직선이라는 가정 하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곡선일 수도 있잖아.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서. 역함수를 구했는데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일까? 나만 또도? 이차함수. 야, 직선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야? 그럼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직선이나 이차함수나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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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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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그러니까 y는 x 대칭으로 이동을 해주면 그게 역함수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역함수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대칭 이동을 해도 변함이 없는 거지. 예, 말로 설명할게요. 자, 생각해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그럼 역함수가 나오지. 근데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랑 똑같아요?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든 안 하든 똑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이 따라오니?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하든 안 하든 똑같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대칭인 모양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f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f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5잖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하던 안 하던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요. 기억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사실. 자, 니은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구하면 돼요. 니은은 그냥 구하면 되지 않나? 니은은 별거 없어. 그냥 구하면 돼. 보여줄게. 역함수 뭐예요? 그럼 x랑 y를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y는 어쩌고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까진 가나? 끝났지? 그래서 이게 역함수입니다. x랑 y랑 바꿔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x랑 y랑 바꿔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보면은 그냥 얘도 정리를 해주면 돼. 뭐 별거 없어. 역함수를 구하는 건 결국에는 x랑 y를 바꿔서 y는 어쩌고의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그냥 여기라고 쓰시고, 일단 이렇게 쓴다고. x랑 y로 바꾸니까. 그 다음에 넘겨. 나 제곱해. 그래서 y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역함수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좀 자세히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함수는 x랑 y가 전범위가 아니잖아. 유상? x의 범위가 뭐죠? 크거나 같다. y의 범위는 뭐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의 x랑 y의 범위는
얘랑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y의 범위가 x로 바뀌고 x의 범위가 y로 바뀐다.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읽어보면은 여기 디귿에 보면은 이 범위까지도 나와 있잖아. 이 범위는 이렇게 찾는 거야. 다 된 거 같은데? 19번. 아, 19번 하는 게 낫겠지? 이런 거? 하는 게 낫겠지? 19번 같은 건 그냥 그림 이쁘게 그리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림이 좀 이뻐야 돼. 대충 그리면 안 돼. 다시 가보자.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된다고. 아이. 이렇게 잡고 얘는 이렇게 잡고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0이면 이제 만나지 않죠? 기울기 양수면 무조건 만나. 당연한 얘기고 음수로 조금씩 내리는데 접할 때가 기준이 된다. 접할 때 지금 1,1 지나간다는 건 알고 있죠? 연립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는 A에다가 마이너스 16을 줘야 돼. 오케이? 경우는 어디를 놓쳤어? 네. 따라왔어? 네. 뭔가 표정이 놓친 표정 같아서 따라온 거 맞죠? 그럼 이렇게 가면 됩니다.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때보다는 크고요. 0은 괜찮지? 수평선은 안 만나니까 이렇게 잡아줍니다.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응. 계속 가봐요. 계속 가봐. 다 풀고 또 넘어가자. 좀 빡세긴 하겠지만 시험 기간인데 빡세게 해야지. 9번. 아, 너무 쉬운데?
남자 6명, 여자 5명. 11명 중에서 5명을 뽑아. 근데 남자랑 여자가 포함돼야 돼. 성민, 포인트 잡아줘. 답은 필요 없어. 포인트만 잡아. 바로 딱 나오니까 딱 부르면 바로 나와야 돼, 포인트가. 게다가 너네 영생이잖아. 빨리 풀어야 된다고. 이런 거는 보자마자 한 10초? 5초? 내로 포인트 그냥 딱 나와야 돼 그냥. 어떻게? 아하이. 병은 포인트 잡아봐. 남자가 한 명도 안 들어갔을 때, 여자가 한 명도 안 들어갔을 때, 전체에서 그걸 빼는 거. 맞습니다. 여사건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11잖아. 그러면 11명 중에서 5명을 고른단 말이야, 일단은. 근데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자만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체 경우들 중에서 남자만 뽑는 경우들을 빼주고요. 동시에 여자만 있어도 안 돼. 이건 사실 그냥 한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남자만 뽑을 때랑 여자만 뽑을 때를 빼주시면 돼요. 알겠지? 아주 심플하다. 7번. 이게 뭐지? 항등함수. 경원아, 7번 어떻게 풀어? 네? 아니 경원이 7번 어떻게 풀죠? 아 틀려도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어차피 내가 다 해줄 거야. 7번 안 풀어가지고. 아이씨. 몸이 너무. 지영아, 7번 뭐 하는 문제야? 포인트 적어줘. 함수값이 x가 나온다. 그러니까 fx가 x랑 같아지는 그러한 x들을 모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일단 그래프로 보여줄게. 자, 이거 3차 함수죠, 그쵸? 너네 아직 3차 함수 안 배웠는데 대략적으로 그리면 S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이거 아직은 이 그래프 못 그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미적분에 나와.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는데 3차 함수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모양으로 나온다는 느낌 정도만 알고 있자. 지금은.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요 정도 느낌은 알고 있으세요. 대충 이런 S자 모양으로 나오더라. 그냥 알고 있으라고 그냥. 이런 모양인데 지금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사실 F가 항등함수는 안 되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항등함수야.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건 X함수는 뭐냐면 fx가 x인 거를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45도 직선을 얘기하는 건데 딱 봐도 얘는 45도 직선이 아니잖아? 곡선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항등함수로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었을 때 그러니까 그었을 때 물론 이제 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사실 몰라요. 뭐 3개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어분이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1개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3개가 나온다 손 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세 점의 좌표가 여기가 알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베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감마야. 그러면은 이 f를 항등함수로 만들어주는 정의역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 3개? 7개? 왜 7개죠? 맞습니다. 그래서 3개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2의 세제곱을 생각하냐면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둘이라서 8개야. 따라왔니?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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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가 나오는데 왜 1개를 빼주냐면은 보통은 이 조건이 따라 붙어서 돼. 공식합은 안 된다. 그래서 1개를 빼주는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근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거 안 해봤잖아 아직. 그러니까 연립을 안 해봤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x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접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근이 항상 세 개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y는 x가 완전히 위로 붕 떠버리면 한 번만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지. 나도 눈으로 나오진 않지. 이건가? 아 이거 그냥 인수분해 되는데? 이거 맞죠? 그래서 결론은 이 점이 원점 뭐 이 점이 1,1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점이 나오더라. 그래서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 빼야 된다. 그래서 하나 빠지고. 됐죠? 15번. 한 개 하고 뒤로 넘어가자. 성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1대1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증가만 하거나 그렇지. 하도 많이 해서 지겹지 이제 이런 거. 잘했어. 아우. 자, 송윤이 말대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합니다. 네, x에서 x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괜찮아? 정의역, 공역. 분명히 방금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랑 1대1 대응은 서로 동의어다. 완전히 같은 말이야. 필충 조건. 그러면 이거는 뭐 아이고, 이렇게 가야지. 정말 너무 많이 해서 지겹겠지만 대칭축 잡아주시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중3 때부터 한 거 아닌가? 2차 함수 나왔을 때 막 대칭축 잡아서 막 이런 거 막 중3 때부터 막 한 너무 많이 해서 지겹지 이제 이런 거. 대칭축 잡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잡아주시고. 근데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유상? x 이퀄 1이 왼쪽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오른쪽에 들어가야 돼? 왜 오른쪽이죠? 설명이 딱 나와야지. 왼쪽은 안 돼? 세훈아? 왼쪽은 왜 안 돼? 응? 왼쪽은 왜 안 돼요? 내가 아니 잠깐만요. 뭐 화내는 거 아닌데? 야 이렇게 쓰면 증감이 섞이잖아. 야 감소, 아 되게 피곤하구나.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오른쪽에 가야지 증가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아이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a가 1보다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제 함수가 존재한다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함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 정의역 범위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치역의 범위는 요 파란색 화살표 범위가 치역의 범위가 되는 거죠. 괜찮니? 이런 거? 이 파란색 화살표 범위가 치역이니까 여기서 미니멈은 F1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1로 맞춰주면 돼. 그러면 근데 A가 이거니까 뭐야? 둘 다 되네? 뭐지? 답이 두 개구나. 그래서 A 값의 합이라고 했구나. 답은 둘 다 됩니다. 0이랑 2가 둘 다 답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5단원은 끝났지? 아우 박스다 박스. 시간 아직 많이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있으니까 계속 더 해줄게요. 6회차는 또 양도 적네. 6회차 그냥 깔끔하게 하고 끝내버리자. 6회차랑 7회차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많은가? 7회차까지 가면? 얘들아 그 혹시 교과서 문제도 좀 물어봐야 돼? 혹시라도? 일단 6회차는 오늘 끝내줄게요. 6회차는 6회차 끝내버리자.